네, 안녕하십니까. 교양수학 김희진 선생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교토대 5번 이과 5번 가져왔고요. 저번에 풀었던 문제인데 너무 묻혀가지고 다시 가져왔어요. 요즘에 봐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피드백들 다 보고 있으니까요. 뭐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좀 대답을 잘 드릴 수 있는 때가 오면은 성실하게 다시 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는 격려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볼게요. 가로 4칸, 세로 4칸의 격자에 1, 2, 3, 4로 숫자를 채워 나간다고 합니다. 이 칸에 가로줄을 행, 세로줄을 열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행렬을 다시 배우게 되는데 내년부터 그렇죠. 일본 교육과정에서도 내년부터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과 일본 다 모두 행렬을 포함하고 있다가 이제 모종의 이유로 빠졌다가 다시 뭐 건데 인공지능 수학과 같은 수학 교과에서 이제 행렬을 다루게 되었고 이제 코딩 교육과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행렬이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어쨌든 행렬인 이유도 행열인 거잖아요. 아시죠? 어쨌든 어느 행과 열에 같은 숫자가 한 번만 나타내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실제로 문제에서 주어진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의 예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예시가 들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수능 문제에서도 예를 들어 뭐 F1이 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예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함수나 문제 조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보면요, 여기 뭐 첫 번째 행에는 1, 2, 3, 4, 뭐 3, 4, 1, 2, 4, 1, 2, 3, 2, 3, 4, 1의 순서로 숫자가 채워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아도 그렇고 이렇게 보아도 그렇고 어느 행이나 어느 열을 보아도 1, 2, 3, 4가 모두 채워져 있고 한 번씩만 나타나게 돼요. 4칸인데 1, 2, 3, 4 나오면 당연히 한 번씩만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토크와 같은 거죠. 스토크 좋아하시나요? 스토크는 이제 3 곱하기 3 행렬 9개가 늘어져 있으면은 그 안을 채우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토크의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이나 열에 같은 숫자가 한 번만 들어가야 되고 1, 2, 3, 4, 5, 6, 7, 8, 9가 어떤 행이나 어떤 열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들 풀진 못했어요. 근데 심지어 어떤 스토크를 채점하는 알고리즘도 여러분 뭐 파이썬 공부하시거나 하시면 많이 배우게 되는데 코딩으로 그러한 문제를 푸는 방법론도 잘 이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 수학 교과 안에서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뭐 필요하다면 순열 조합인데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해요. 일단 이 4 곱하기 4 격자에 첫 행에 이 숫자 4개를 배열할 때 어떤 순서로 숫자를 배열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 2, 3, 4를 배열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숫자를 채우는 경우의 수와 예컨대 뭐 2, 1, 3, 4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래 나머지 12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가 같아요. 같은 것으로 기대된다고요. 그럼 그럴 때 고배 법칙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 이은 뭐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세는데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같은 정도로 기대되면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을 여러 번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그 경우를 잘 세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센다라는 것에서 합이라고 하는 연산이 나오고 합을 여러 번 한 것이 곱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이제 말하자면 Fundamental Principle of Counting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카운팅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죠. 카운팅이 세다인 거니까. 영어 잘 못하는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어떠한 4개의 숫자를 깔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경우의 수는 동일하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깔게요. 1, 2, 3, 4라고 간주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1, 2, 3, 4로 대표되고 있지만 이 첫 번째 행에 올 수 있는 숫자 열의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 첫 번째 열에서도 어떤 숫자가 배열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이 9개 3 곱하기 3 격자에 올 수 있는 수 또한 동일합니다. 여기 만약에 2, 3, 4가 오든 아니면 뭐 3, 2, 4가 오든 물론 그때그때 올 수 있는 숫자 자체는 바뀌겠지만 그에 따른 경우의 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본고사 문제를 풀면서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언급했었는데 경우의 수에서 제 생각에는 이런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우의 수를 가장 먼저 배울 때 수형도를 그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가 일어나고 어떤 경우가 일어나고 어떤 경우가 일어나는지를 직접 눈으로 시각적인 자료, 수형도니까 관찰하게 되는데, 그 관찰의 중요한 의의가 뭐냐면 이런 부분에선 같은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경우의 수가 반복된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를 관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관찰은 여러분들한테 맡길 텐데, 여기에 그냥 여기에도 임의의 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을 곱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도 2, 3, 4로 대표할게요.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제약을 갖고 있는 와중에 이 3 곱하기 3 격자를 채우면 될 텐데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이제 2를 제외하고 여기도 2를 제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3이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3이 채워진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행의 경우의 수와 그 다음 칸인 이 행에도 3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3이 채워져 있는 행의 숫자를 채우는 경우의 수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 행을 갈아 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도 2가 있고 여기에도 2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첫 번째 우리가 채울 동그라미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3, 4인데요. 그럼 시작해보죠. 지금 여기 3 곱하기 3을 열로 떼었어요. 여기 처음에 1이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3, 4인데 지금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4가 있으니까요. 순서가 정해집니다. 4, 3. 그러면 지금 여기 1, 4, 3인 상황에서 이 열을 생각해보면은 지금 2, 1, 땡땡인데 여기 3이 있고 여기 4가 있으니까 4, 3 이렇게 와야 해요. 그럼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3, 4고요. 4, 3이니까 여기에도 1, 2 중에 하나, 여기에도 1, 2 중에 하나 와야 돼요. 근데 지금 해당 2 곱하기 2 격자에 열 부분을 보아도 3, 4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경우가 1, 2 또는 2, 1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1, 2가 결정되면 2, 1이 오면 되고 여기 2, 1이 결정되면 1, 2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의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칭성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첫째 숫자로 1이 온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해줘야 돼요. 여기에 3이 오거나 4가 오는 경우와 1이 오는 경우는 각각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더해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이렇게 2, 3이 있으니까요. 이제 1, 4가 남았는데 여기 4가 있으니까요. 4, 1 이렇게 와야 돼요. 되시죠? 이 정도는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2, 3이 와 있으니 마찬가지로 여기도 4, 1 이렇게 와 있어야 합니다. 규칙이 발견되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목해보면 3, 4가 와 있으니 뭐 1, 2 또는 2, 1이 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아래부터 먼저 생각해보면 4, 1이잖아요. 그러니까 2, 3 남는데 그럼 2, 3이 이렇게 배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토크 좋아하시면 문제 빨리 푸셨을 것 같아요. 그럼 끝났죠?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1이고요. 여기 와야 되는 숫자는 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개로 결정됩니다. 이곳에 3이 왔을 땐 그래요. 다음 4가 왔을 때예요. 그러면 2, 4니까요. 나머지 1, 3에 대해서 1, 3 이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1, 3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캐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3, 1 있으니까 이제 4, 2 이렇게 와야 하고요. 여기는 4, 3 있는데 여기에 2가 있으니까 2, 1 이렇게 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4팩토리얼, 여기도 4팩토리얼. 24의 제곱은 576이죠.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곱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경우 1, 3, 4와 1, 2, 3, 4를 두고 그 이후에는 상황을 분할하여서 관찰한다. 그것이 경우의 수의 핵심이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5번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해결하지는 못했던 문제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문제풀이 방법이 다양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뭐 심지어 행렬로 문제를 풀이하신 분도 있다고 하던데 뭐 행렬의 그래프를 이용하신 건지 뭐 잘 감은 안 와요. 그냥 뭐 컴퓨터로 코딩 짜서 해결하신 건 아닌지 어쨌든 뭐 벡터 연산이나 행렬 연산에 대해서 그 연산자를 잘 만들어서 뭐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이것도 나름 교토대 전설의 본고사 문제 중에 하나라서 가져왔어요. 이 영상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